방향 토론회 사회를 맡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 자원개발원의 김명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토론회는 사회적 경제 방향제를 계기로 사회적 농업을 일반인에게 홍보하고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시행 4년차 사업 성과 및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쁘신 가운데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해 토론회에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이재식 과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석 박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이닝원 케어 방연구소 조애원 박사님,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젊은 학업농장 정민철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완주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이효진 센터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협동조합 행복농장 최정선 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민농락 영농조합법인 이은경 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청송 해뜨는 농장 농업회사법인 윤수영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청년마을 한석주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귀한 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홍명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림축산식품부 이재식 과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른 시간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적 농업을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요. 또 이제 사회적 농장 오늘 대표님들 또 여기 현재 강남에 참석하고 계신 또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농업, 사회적 농장이 출범한 지가 이제 벌써 이제 4년 차가 됐습니다. 이제는 정책적으로 뭔가 중요한 갈림길에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양적으로 성장도 필요하고 또 어떤 정체성을 좀 확립해 가면서 또 질적인 성장도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관련돼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에 더 해가지고 사회적 농업에 대한 그 근거 법률을 만드는 데도 좀 저희가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포럼에서 그런 논의들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저희가 정책화하고 사업할 수 있는 데만 유익한 토론이 좀 이루어지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사회적 농장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일반인들한테 굉장히 쉽지 않은 용어로 좀 다가오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뭐 대안적인 용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 토론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실은 패널 토론이 바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과는 다르게 저희 사회적 농업에 대해서 이제 조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한 60개 농장, 이렇게 이제 대표님들,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오실 거라 생각했는데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가 급하게 사회적 농업이 뭔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앞으로의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김정수 박사님께서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이의를 30분간
강의를 하시고 시작하는 걸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럼 김숙 박사님 나와주십시오. 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준석입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앉으세요. 그냥 적당히. 원래는 그냥 사회적농업 같이 하셨던 농민분들하고 관계되신 분들하고 그동안 우리 4년 동안 흘러온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작은 자리로 기획을 했었는데 역시 방향하다 보니까 일반 시민분들도 꽤 오신 것 같고 그래서 좀 소개하신 대로 지금 급조된 기조감이 30분 정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고 짧은 시간이지만 아마 생소한 용어인 사회적 농업이 대략 이런 거다 감만 잡으셔도 저는 소개 목적을 달성할 것 같습니다. 입니다. 보통 수준보다 어려운 조건에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가난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민족이 다르거나 외국에서 왔거나 등등 관계없습니다. 하여간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재활, 사회에 복귀하거나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거나 돌봄을 하거나 아동, 노인 등 특정 집단에게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사회복지사분들이 하는 일이라면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그런데 이런 걸 하는데 농사가 관련될 때, 영농활동이 관련될 때, 농민이 농사를 지으면서 이런 걸 할 때 그래서 사회적 농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통상 직종별로 전문성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 말 하죠.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물론 진료는 의사한테 받아야 되겠지만 사회복지 관련된 걸 왜 농민이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수많은 사회복지 분야 활동가들, 실천가들, 관련 사회복지 공무원분들이 애를 쓰고 공무원 집단 중에서 가장 고생을 하시는 분이 사회복지 계통이기도 한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는 특히 농촌 지역에는 그런 도움의 손길이 잘 미치지 못합니다. 워낙에 인력이 딸리고 자원이 부족한 거죠. 근데 농촌 지역에 가장 많은 인구 구성을 차지하는 분들이 농사를 짓는 농민분들입니다. 농민분들이 그런 도움을 펼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자기 직업을 내팽개치고 농사 안 짓고 그런 걸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농사 지으면서 조금 할 수 있는 만큼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농업 실천이 따지고 보면 정부 문건상에는 2018년에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사회적 경제 정책에 무게가 실리면서 동시에 사회적 농업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고 정책 사업도 시작이 됐지만 개념적으로는 이미 40년, 50년 전에 또는 그 전에 우리나라 농촌 지역에 항상 있었던 일입니다. 농민분들이 어려운 여건에 있는 주변 분들을 농사 지으면서 농사를 배경으로 여러 가지 도움을 주던 그런 실천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제가 사회적 농업 강의를 하도 많이 하다가 이 얘기를 지금 한 80번째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개인사를 얘기하면 저는 고향이 충남 예산군 덕산면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인데요. 다 농사 짓는 동네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7살, 8살 때 우리 꼬맹이들은 철이 없어가지고 바보 누나라고 부르는 누님이 한 분 계셨어요. 기억을 되돌려보면 그때 20살이 넘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을 잘 못하고 항상 팔을 이러고 팔이 아픈 게 아니에요. 그냥 괜히 이러고 동네를 배회하는 누님이 계셨는데 우리 같은 꼬맹이들은 맨날 놀렸죠. 그래서 동네 어른들한테 혼나고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적장애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요즘 말로 성인 지적장애인이죠. 근데 이 동네를 배회하고 가려면 동네 사람들이 이분을 보살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저는 외가에서 컸는데 우리 외할머니께서 가을에 온 집안 식구들이 마당에 나와서 콩 타작을 합니다. 콩을 이 얘기도 도시에서 오신 분은 모를 수 있는데 옛날에 그랬습니다. 콩을 뽑아가지고 가을에 말린 다음에 마당에 펴놓고 도립깨질이라고 하죠. 민속촌 가면 볼 수 있는 이렇게 때려가지고
콩알을 걷어내는 그런 작업을 막 식구들이 일하고 있을 때 그 누님이 와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희 할머니께서 야, 뭐 그거 쳐다보고만 서지 말고 이거 콩대 터는 거 이거 다 들고 퇴비장에 갖다 놓고 버리고 콩 이렇게 잘 모으고 일을 시켰어요. 그렇게 한 서너 시간 일을 시키고 나면 이분이 알고 보면 우리 집에서 50m 정도 떨어진 한 동네에 사는 분의 딸이거든요. 너희 집에서 그냥 일 시키고 그냥 보낼 수 없죠. 그러니까 용돈을 좀 쥐어드리거나 이랬고, 여름에 대충마을에 온 식구들이 앉아서 점심을 먹고 있으면 또 대문 옆에 기대고 서서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러면 야, 그러고 있지 말고 올라서 같이 밥 먹자 이랬습니다. 이 누님이 우리 집에만 온 건 아니에요. 동네 여러 집을 다니면서 이렇게 가끔 일도 하고, 요즘 말로 뭡니까? 알바를 한 거죠. 농업 알바. 그리고 같이 밥도 먹고 한 동네에서 이렇게 모여 사는 거죠. 장애가 있다고 해서 동네 사람들이 아주 특이하게 배척을 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꼬맹이들이 놀렸죠. 철이 없으니까. 근데 어르신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농사 일일짜리를 주면서. 그래서 동네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고 소외되지 않고 같이 어울려 살았다는 거죠. 농민들하고 장애가 있으신 분이. 예를 들면 이런 게 사회적 농업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에 사는 농민분들이 이유가 뭐가 됐든 그냥 무관심하면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소외돼서 굉장히 공경을 겪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그럼 농사일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잘 데리고 사는 것, 그렇게 해서 지역의 공동체를 공동체답게 만드는 그런 실천들을 우리는 요즘 말로 사회적 농업이라고 합니다. 왜 사회적이라는 말이 붙었냐면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사회는 두 사람 이상 모인 것을 사회라고 하죠. 가족도 사회고 학교도 사회고 대한민국도 사회고 시골 마을도 사회입니다.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챙겨주기 때문에 사회적 농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건 개념적인 거고요. 사실은 어원은 좀 굉장히 단순한 이탈리아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을 잠깐 몇 분짜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탈리아에서 찍은 건데요. 이탈리아 말 한마디도 안 나오니까 그냥 보시면 됩니다.
끝까지 다 안 보여드리고요. 급조된 강의라 시간이 없어서 지금 보신 이 영상은 이탈리아에 있는 주세페 가리발디 사회적 협동조합을 사진으로 찍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 중에 비영리를 목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협동조합을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부르고, 이게 법제화 되어 있는 나라가 이탈리아고 우리나라도 있죠. 사회적 협동조합이 이탈리아의 모델을 베껴가지고 이제 배워서 2011년에 협동조합 기본법을 제정할 때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탈리아에는 이런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대개 일자리가 없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을 하거나 돌봄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런 사회복지 기관의 역할도 하고요. 뭐 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전문적인 사회복지사들이 다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같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돌봄과 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수천 개가 있고요.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업종이 있습니다. 당연히 경제활동을 하니까. 그 중에 농업을 업종으로 삼아서 농사지어서 농산물을 생산하면서 지금 보신 화면에 보면 어디가 뭐가 뜻입니까? 어떤 분은 저 물어보면 학교 갔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농사지니까 분명히 농장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딱 보시기에도 발달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보여요. 장애인 복지시설 갔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슬쩍 지나갔는데 학교 밖 청소년도 있습니다. 같이 섞여서 농사짓고 뭘 배우고 같이 밥 먹고 하는 곳입니다. 이런 농업을 업으로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이탈리아에 1,500개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탈리아 인구가 6천만 명입니다. 우리가 5천만 명이죠. 그 중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수천 개고 그 중에 농업을 하는 곳이 1,500개입니다. 이 기원은 어디서 왔냐면 1960년대에 이탈리아에서 정신병원에 갇혀서 시설에 수용돼서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던 분들을 굳이 입원을 안 하고 동네에서 살아도 괜찮은 분들, 의사 만나서 약을 잘 먹으면 관리가 되는 이런 정신질환자들을 지역사회로 돌려보내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정신병원을 없애기 시작한 거죠. 사실 없앤 것은 아니고요. 폐쇄병동을 축소한 겁니다. 지금도 이탈리아에는 정신병원만 단독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고요. 내과, 소아과와 같이 있어야 되고 정신과가 있더라도 입원 환자 수를 12명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국립 이탈리아 병원에도 정신질환자는 12명을 초과해서 입원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60년대 그런 운동이 일어나면서 많은 정신장애인들, 질환자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집으로 돌아가서 생활하게 되는데, 일단 집으로 가니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병원에 있을 때는 일단 먹고 자는 건 좋든 나쁘든 병원에서 해결이 됐는데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혼자 살기 힘들고 시골에서 농민들하고 같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농촌에 대부분 농촌의 일이라는 게 농사 말고는 없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했고, 어떤 사람들이 가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보통 농가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협동조합인데 장애인들도 있고 뭐 여기 무슨 농사를 짓나요? 여기는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는 농사 짓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그래서 사회적 농업이라고 부른 겁니다. 별뜻 없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사회적 농업이라고 부른 겁니다.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자면 뭐냐면 아까 얘기한 사회라는 것, 좋은 관계 속에서 서로 돕고 살아가는 것, 거기에 농업이 관련돼 있다. 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사회적 농업이라는 말의 기원이고, 농업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농업은 다기능 농업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농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농산물을 생산하는 게 농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먹거리를 자연 생태계의 생물학적 원리를 활용을 해서 먹거리라고 하는 유기물을 추출해내는 활동을 우리가 농업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농업의 기본 목적이고 기본 기능이지만 전부 다는 아닙니다. 어떤 농업은 먹거리를 생산하는 동시에 다른 기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친환경 농업, 유기농업 이런 것들은 먹거리를 생산하면서 환경을 돌보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을 했기 때문에 마늘 가짜를 써서 다기능 농업이라고 씁니다. 그럼 사회적 농업도 농사를 지으니 먹거리를 생산하지만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 즉 사회를 돌보기 때문에 다기능 농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농업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사회적 농업은 짬뽕입니다. 농업과 사회복지가 짬뽕돼 있거나, 농업과 교육이 짬뽕돼 있거나, 농업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동정책이 짬뽕돼 있거나. 제가 짬뽕이라고 막 얘기했는데 전문 용어로는 사회혁신이라고 부릅니다. 혁신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은 막 뒤집어 엎고 전부 다 뿌리째 뽑아가지고 새로 만드는 걸 혁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회혁신이란 한 사회에 어떤 고질적인 문제가 있을 때, 잘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을 때 서로 안 만나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발상에 기초한 그런 실천들을 우리가 사회혁신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우리 사회는 이상하게 야근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복지는 사회복지사에게, 농민은 농사만, 교사는 수업만, 이렇게 흘러가는 사회에서는 좀 복잡하거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사회복지 하시는 분과 농민이 만나서, 야, 농장이라는 환경이 굉장히 좋으니까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농업을 매개로 이런 실천을 해보자 라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짬뽕이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이거 유식하게 얘기하면 고상한 농업으로 바꾸면 사회혁신이라는 겁니다. 사회적 농업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한국 농촌에도 쭉 있었던 실천이지만 최근 들어서 사회적 농업이라는 용어로 개념화시켜서 농촌이든 도시든 농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또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같이 하는 가운데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소외와 배제의 문제를 해결해보자 라는 그런 취지의 실천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건 못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여러 가지 실천들이 있는데 간단하게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앉아 계신데 꽤 알려진 사례이죠. 홍성군 장곡면에 있는 행복농장입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몇 년 됐죠? 죄송해요. 2014년부터죠? 지금 7년째 됐고, 비닐하우스 내동에서 유기농 허브를 생산하는 아주 소규모의 협동조합입니다. 그런데 특징은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을 고용을 해서, 어디에선 보통 취직하기 힘드신 분들이죠. 그리고 원래 시설에서 10년, 15년 갇혀서 지내던 분들인데 두 분을 아예 고용을 해서 같이 농사 짓고 월급을 드리고, 또 요 몇 년 전부터는 그 시설에 갇혀 지내시는 분은 아니지만 홍성군 관내에 집에 혼자 계셔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혼자서 밥도 잘 못 챙겨 먹을 수 있는 그런 중증 정신 장애인 분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까운 행복농장, 같은 지역이니까요, 오시라고 해서 농사를 가르쳐주고 같이 밥도 먹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런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관내 요즘 학교에 가면 특수학급이라고 해서 발달장애 학생들이 같이 일반 학생들하고 같이 다니죠. 근데 보통 발달장애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학교 다니는 동안은 학교에서 돌봐주지만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힘든 거죠. 부모님들이 평생 옆에 있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자기 생업도 있고. 그래서 조그만 직업기술이라도 배워가지고 집에서 알바하러 다니고 그러면 재활이 되고 훨씬 편한데, 그래서 도시지역에서 학교에서는 발달장애 학생들한테 요즘에 열심히 가르치는 게 바리스타 교육입니다. 커피 내리는 기술을 남들보다 배우는 속도가 느릴 뿐이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어서 많은 발달장애 학생들이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커피숍에 취직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 같은 데 저도 가끔 가다 보면 성인 지적장애인이 분명한 청년이 커피숍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농촌에서, 시골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열심히 배워봐야 취직할 커피숍이 없다는 겁니다. 농촌에 제일 많은 직업은 농민입니다. 그 다음에 면사무소 공무원입니다. 그 다음에 몇 분 읍내에서 장사하시는 분. 농민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발달장애 학생들을 버리겠지만 본인이 원하고 적성이 있고, 모든 학생이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소수겠죠. 적성이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재미를 붙이고 고등학교 때 좀 배워서 지역에 어느 농민이 그 발달장애 청년을 고용을 한다면, 그렇게 안 했을 때와 비교해서 훨씬 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지역사 이론 구성원이 되는 것이고, 그걸 준비하는 활동들을 지금
한국농장 같은 데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주기적으로 학기 중에 일주일이나 2일에 한 번씩 오라고 해서 농사를 같이 짓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여기 완주에서도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돌봄 영역의 사회적농업 실천입니다. 또 다른 실천도 있습니다. 여기도 나와 계시지만 전남 영광군의 여미농락 공동체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농촌엔 그냥 거의 인구의 절반 이상이 어르신들이다, 노인이시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노인분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적 관계입니다. 그리고 일자리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여미농락 공동체에서 수년 전에 노인분들한테 뭘 하고 싶으냐고 물으시니까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워낙에 가난하셔서 다만 30만 원이라도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이 있고요. 어떤 노인분들은 자식이 용돈을 보내주니까 돈은 필요 없는데 동네 몇 명 없어가지고 심심하다는 겁니다. 소일거리로 뭐 일도 하면서 다른 노인들하고 얘기도 하고 수다도 떨고 그러면 좋다는 거죠. 인구가 워낙 줄어서 노인들만 잔뜩 있는데 뭐 좀 과장하자면 그런 거죠. 경로당에 가봐야 3분밖에 안 계세요. 3명이 하투를 치면 뭘 못하죠? 네, 고스톱을 쳐도 광을 못 팔아야 3명이요.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민동락 쪽에서는 이 어르신들을 너무 어렵게 일하지 말고 모여서 같이 서서 일하고 수다도 떨고 어르신들이 같이 이야기를 해야 치매도 안 오거나 천천히 오는 거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쪽과 돌봄을. 뭐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에는 어린이집, 유치원이 태부적입니다. 읍지역은 괜찮지만 면지역은 아주 적습니다. 어린이집만 아이를 돌보는 법이 있습니까? 아이들 영유아나 유치원생, 학생은 어린이집, 유치원생, 학교 교사만 돌보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이, 농촌엔 주로 농민분들이죠. 이분들이 아이들을 돌볼 수도 있습니다. 학교 끝나고 갈 데가 없어서 학원도 없거든요. 도시 아이들은 일상생활이 3원 구조입니다. 학교 학원집인데 농촌의 아이들은 학교집입니다. 학원이 없기 때문에. 근데 집에 가면 엄마 아빠는 다 일하러 나가고 있고 아빠가 미안해서 사준 휴대폰만 부모님들 올 때까지 방치 상태로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들여다보고 이러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느니 학교 가까운 곳에 있는 농민분들이 아이들을 불러다가 학교 끝나면 여기서 놀다 가라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아이들 사회적 농업입니다. 여기 정민철 선생 오셨지만 이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청년들에게 농사를 가르치는 것도 사회적 농업입니다. 아니 청년들이 사지 멀쩡하고 대학도 나온 친구들을 뭘 돌봐주냐고 이렇지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려서 저처럼 농촌에서 크지 않고 도시에서 나고 자라서 기특하게도 고맙게도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싶다고 내려온 청년들이 요즘에 은근히 있습니다. 근데 시골에서 보면 이 청년들은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고 돌봐주고 그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농촌에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못 버팁니다. 보통 사무청년이라고 합니다. 농사를 지어본 경험과 기술이 없습니다. 첫 번째 없는 게. 두 번째, 당연히 돈이 없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퇴직금이 있을 리가 없고. 근데 시골에 땅값이 보통 비싸니까 농지를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농사 짓겠다고 내려온 청년들을 누군가 붙들어 놓고 같이 농사 짓고 가르치면서 책 보고는 배울 수 없는 게 농사거든요. 같이 실전적으로 농사를 가르치고 배우면서 그 농산물을 팔아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나중에는 동네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어르신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 땅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세 번째로 없는 게 인간관계죠. 도시와는 다르게 농촌에서 인간관계는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청년들을 키워내고 돌보는 농업, 이것도 사회적 농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실천들이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하고 특이한 사회적 농업 실천들이 한국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오늘 다 소개는 못 드릴 것 같고요. 농림부의 지원 사업을 60군데 정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보여줄 건데 사실은 이 사회적 농업 실천이 농민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좋은 뜻을 가지고 훌륭한 실천이지만 매우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농사만 열심히 지어도 돈을 많이 벌기 어렵고 자기 살림살이 온전히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게 한국 농업의 현실인데 어르신이나 장애가 있는 분들이나 청년들을 농장에 불러들여서 가르치다 보면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고
시간을 뺏기게 되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다시. 그래서 이탈리아 같은 데서 채택한 모델은 협동조합인 거죠. 아까 첫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근사하게 농장을 만들고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출자하고 이탈리아는 지방정부도 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모아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사회적 농업을 실천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동네가 몇 군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은 쉽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비전으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협동조합을 근사하게 못 만들면 우리하고 비슷한 고민을 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아일랜드입니다. 그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Social farming is improving the social fabric in rural communities in Kerry. And what do you do every day? I go in there, I sit outside the store every 예, day. 뭐 사회적농업에 참여하는 서민 발달장애 청년인데 뭐 아주 훌륭하다,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Yeah, but they come through every winter. 예,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돼지 몇 마리 키우는데 항석 지붕 아주 빈곤한 농가들입니다. Getting up near the mountains, near the animals, near the countryside, near everything. This is means a lot to us. We have a farming community here in South Kerry that have an awful lot to offer, and providing car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s something that we thought farmers could do. We rolled out a model of social farming where neither the participant nor the farmer get paid to do it. 예, 잘 보시면 농사 농사짓는 농민 한 분하고 성인인데 발달장애, 지적장애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분들 한두 분들이 항상 저렇게 쌍으로 화면에 나오고 있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And his personality changed. He loves interaction with the animals. He loves going 예, 이거는 읍내 농자재 가게 장보러 같이 간 겁니다. to the community. Aaron spent Christmas with us this year. I have a son with special needs, David, when I have the book Social Farming. 저렇게 농민하고 장애인 한 분이 같이 나오죠, 항상. Farmer and 이탈리아처럼 근사한 협동조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just actual a sense of doing something well and doing something right. Initially, CICAP funds were used to set up farms to make the farm safer for participants, and so no farmer would be out of pocket. The project is now funded by the 네, 어떤 분 같으세요? 딱 옷 입은 거 보면 아시겠죠? 지방의회 분위원이 This 있습니다. funding has enabled the recruitment of 이 아주머니가 중요한 인물입니다, necessary to 여기에서. coordinate the activities on the ground. Today, there are 12 established host farms supporting 21 participants, with further 6 예, 시간이 다 되니까 지금 자르겠습니다. 그 인터넷에서 아일랜드 캐리 소셜 파밍 이렇게 치면 상세한 설명이 나오는 30분짜리 동영상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일랜드 어느 농촌 지역에서 농민분들과 성인 발달장애 부모님들과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이 우리도 사회적 농업 한번 해보고 싶다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러듯이 선진지 견학을 갔죠. 이탈리아를 먼저 갔습니다. 아까 주세페 가리바디 이런 데를 본 거예요. 결론은 우리는 지금은 저렇게 못하겠다. 돈도 없고 전 큰 농장을 못 차리겠다. 네덜란드도 또 견학을 갔어요. 네덜란드는 개별 농가들이 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협동조합도 있긴 있겠지만 정부가 그 운영을 네덜란드 복지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죠. 굉장히 화끈하게 확실하게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아일랜드는 우리처럼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별 농가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지원이 없으니 이 고민 끝에 이분들이 고민 끝에 꾀를 낸 게 저겁니다. 그 동네 인구 15만 되는 캐리 카운티에 농민 10명과 성인 발달장애인 30명이 사회적 농업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근사한 협동조합도 못 차리고 개별 농가들이 하자니 정부가 지원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어렵게 하지 말고 농민 한 명당 2명씩 짝을 붙여준 거예요. 다 한 동네 사니까.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누구는 일주일에 한 번, 누구는 일주일에 3, 4일. 그리고 어떤 장애인은 장애가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정상인만큼 아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죠. 첫 화면에 나오는 주황색 티셔츠 입은 그 청년. 그 청년은 돈을 받고 일합니다. 그래서 농가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틀씩 가서 한 번 가면 3일, 3시간 내지 4시간 이렇게 농업 활동을 같이 하면서 돌봄을 받는 겁니다. 이걸 안 하면
이 성인 발달 장애인들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대부분 집에 혼자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리고 혼자서는 밥도 못 챙겨 먹고 이런 겁니다. 돈 안 들이고 농가들이 곁을 조금만 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협동을 해서 진행을 한 거죠. 1년 동안 2017년에 해보고 연말에 평가를 했을 때 농민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발달 장애인들을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해서 우리 농장으로 일주일에 하루나 며칠씩 오라고 해서 아까 보셨죠. 채소를 같이 포장한다든지 뭐 농기계를 고치는 걸 옆에서 좀 해본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농민들 하시는 말씀이 이건 불충분하다. 목적은 정상인처럼 살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건데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는 우리 집 와서 농사를 같이 하는 것도 한 걸음 내딛고 발전이지만 진짜 정상인이라면 혼자 읍내에 가서 장을 봐가지고 라면도 사가지고 와서 집에서 라면 혼자 끓여 먹을 수 있어야지. 그래서 농민분들이 먼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년부터는 우리가 농사일만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읍내 장보러 갈 때 같이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읍내 상인들한테 인사도 시키고 아까 한두 번 장면이 나오죠. 읍내 장보러 가는 거. 이런 식으로 사회 복귀를 도와주는 지역사회의 어떤 그룹이 형성이 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 어려움이 생깁니다. 보통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자기 욕구가 있어도 쉽게 말을 못 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발달장애인이 나는 김치 아저씨네 집으로 가가지고 맨날 채소 수확하고 뭐 포장하고 이런 거 하는데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박씨 아저씨네 말 키우는 박씨 아저씨네 집에 가서 말 구경하고 싶은데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보통 그래요. 제가 보기엔.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농민분들은 이 장애인들이 자기 농장에 왔을 때는 열심히 농사를 같이 하면서 뭐 케어를 하지만 그 뒤에 얘기까지 챙겨주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장애인들을 한 명 한 명 뒤에서 챙겨주고 농민분들도 고충이 있겠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회식도 하고 이런 거를 조율할 사람이 전문으로 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아줌마 한 분을 뽑았어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아줌마. 그게 아까 경차 타고 선글라스 끼고 지나가는 그 아줌마. 이분이 코디네이터가 돼서 뒤를 돌봐주는 거죠. 근데 이 일이 큰 겁니다. 40명을 관리해야 돼요. 아일랜드는 좀 정부 지원 없이 농민들이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했는데 이 아줌마 이분을 딱 그 일을 맡기는 순간 이분한테 월급을 드려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30분짜리 동영상 보면 넥타이맨 군의원이 와서 자랑을 합니다. 내가 말이야 아일랜드 농업부 장관한테 얘기해서 인건비를 따왔어. 하고 그래서 그 아줌마를 고용을 한 겁니다. 제가 아일랜드 사례를 보여드린 것은 우리는 이탈리아처럼 근사하게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사회적 농업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자면 할 수 있는 지역이 일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역은 많이 생길 겁니다. 근데 그게 여건이 안 되는 경우는 그저 아일랜드처럼 협력을 해서 협동조합을 근사하게 못 만들어도 동네에서 협동을 해서 실천을 할 수도 있고 또 한국적인 스타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식으로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사회적 농업의 본질은 본령은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요약을 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사회적 농업의 본령은 제가 생각할 땐 이겁니다. 사회적 농업의 목적은 뭐냐? 사회 통합 또는 사회 포용에 있다. 떨어져 나가 있는 사람들을 혼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농업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그 사회의 지역사회의 정당한 구성원 한 명으로서 인정을 해주고 같이 지내는 데 목적이 있다. 근데 방법은 어느 한 사람이 이걸 하기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걸 전문적으로 하긴 어려우니 농민과 사회복지 종사하는 사람, 농민과 교육자 서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짬뽕이 돼가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실천해보자. 그리고 이 모든 실천의 밑바탕에는 협동과 연대라고 하는 정신과 노력, 즉 사회적 경제 원리가 깔려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30분 딱 맞춘 것 같습니다. 갑자기 강의를 하게 돼서 굉장히 좀 준비를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정도로 오늘 기조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